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모델심 사용자를 위한 캐스터 베이스 소개를 주제로 들고 왔는데요.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현재 이 EDA 제품인 모델심이 단종이 돼서 그보다 기능적으로나 성능적으로 좀 더 향상된 제품인 캐스터 베이스가 출시가 되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캐스터 베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그리고 모델신과 비교했을 때 캐스터 베이스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캐스터 베이스의 기능들에 대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캐스터 베이스 소개해 드리기 전에 EDA IC 풀 플로우에 대해서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설계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스키매틱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회로를 구현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회로 동작을 검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레이아웃 에디터를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지컬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그 설계가 규칙에 맞게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운드리에 전달해서 칩을 제작하게 됩니다. 디지털 설계의 경우에는 HDL이라고 해서 H 하드웨어 디스크리션 랭귀지를 통해 RTL 설계를 진행한 다음에 그 설계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시뮬레이션 진행해서 논리 검증이 완료가 되면은 신테시스, 합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합성 과정에서 RTL 설계를 한 거를 실제 하드웨어로 변환을 해 주고, 그리고 플레이스 앤 라우트를 통해 배치와 배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펑셔널 베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해서 그 회로가 기능적으로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운드리에 전달해서 칩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는 HDL 디자인 설계를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이나 기능 검증을 할 때 사용되는 캐스타 제품군 중에 캐스타 베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타 베이스는 모델신 사용자를 위한 차세대 시뮬레이터로 기본적인 디지털 설계 및 기능 검증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스타 베이스는 모델심이 단종이 되어서 이 캐스타 베이스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기능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향상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빨간 색깔로 표시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 주시면 되는데요. 어드밴스드 디버깅이라고 해서 캐스타에는 이 새롭게 출시된 고급 디버깅 툴인 비주얼라이저를 포함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폼 분석이라든지 FSM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디버깅 환경이 제공이 돼서 사용자가 좀 더 그 디버깅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히 나와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추가로 시뮬레이션 성능이 많이 최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델심보다 좀 더 시뮬레이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캐스타 베이스가 기존 모델심보다 많이 향상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뒤쪽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심과 캐스타 베이스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신과 캐스타신 제품군 전체를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기능들도 모델신보다 캐스타에서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성능, 퍼포먼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캐스타 프라임이 가장 빠르게 되고, 그리고 캐스타 코어, 캐스타 베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신, 이 순서로 퍼포먼스가 높다라고 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델심이 단종이 되어서 이제 캐스타를 고객에게 제시를 할 때 캐스타 프라임이 이제 성능적으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고객 입장에서 쪼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캐스타 베이스가 모델심 사용자가 캐스타로 업그레이드하기에 좀 적절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캐스타 베이스와 모델심의 주요 기능을 이제 비교해 본 차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캐스타 베이스가 기존 대비 많이 옵션들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물론 동일하게 기존과 동일한 옵션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보다 향상된 기능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보시면은 체크 표시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 주시면은 뭐 어드밴스드 FSM이라든지 로지콘 그리고 디자인 서치와 같은 이런 다양한 디버깅 기능들이 비주얼라이저를 사용을 함으로써 캐스타 베이스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선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서 계속 언급드렸듯이 이 향상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퍼포먼스, 시뮬레이션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델신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하고 시뮬레이션 진행해서 디버깅을 풀로 진행을 했었다면 이제 캐스타 베이스에서는 그 사이에 최적화 단계 옵티마이즈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디버깅을 풀로 하지 않고 필요한 그 비지빌리티만 줘서 좀 더 디버깅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넷이라든지 포트 이런 특정 신호들만 줘서 디버깅을 좀 더 빠르고 필요한 부분만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순간에는 또 특정 신호를 줘 가지고 디버깅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된 부분들, 향상된 부분들에 대해선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그 캐스터 베이스와 모델심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한 차트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 왼쪽 표는 제가 이제 이더넷 맥이라는 오픈코에서 가져온 디자인으로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결과이고 오른쪽 차트는 우리 고객사에서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캐스터 베이스랑 모델심 성능을 확인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캐스터 베이스에 클래식이랑 비주얼라이저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진행이 되는데요. 클래식 모드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신과 같은 그 캐스터 자체 UI로 진행하는 걸 클래식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비주얼라이저 연동해서 했을 때는 이제 비주얼라이저 모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왼쪽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뮬레이션 런타임을 모델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델심은 이제 12분 7초가 걸렸는데 캐스타 베이스 클래식 UI 모드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6분 15초로 약 2배 정도 빠르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 캐스타 베이스 비주얼라이저 모드로 진행했을 때는 2분 8초 정도가 걸려서 약 5배 정도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도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차트를 비교했을 때 모델심 대비 캐스타 베이스가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고 그리고 캐스타 베이스로 진행할 때에도 클래식 모드보다는 비주얼라이저 모드로 진행했을 때 성능이 향상된 거를 좀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UI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이 이제 모델심이고 오른쪽이 캐스타 베이스 비주얼라이저 연동해서 진행하는 G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GUI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어떤 뭐 FSM이라든지 디자인 서치, 그 스키매틱 이런 디버깅 환경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디버깅 과정을 좀 사용자가 쉽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웨이브폼을 확인해서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뭐 웨이브폼 확대해서 본다든지 이런 좀 디버깅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불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캐스터 베이스 비주얼라이저 연동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제공이 돼서 시뮬레이션 결과도 좀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효율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저랑 아 캐스터 베이스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진행할 때 UI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들 캐스터 베이스 기능에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커서입니다. 그래서 커서를 사용하면은 이제 특정 시간을 측정해서 빠르게 탐색하고 이제 비교할 수도 있고 또 다중 커서를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신호 간의 시간 차이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 모델신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저렇게 커서가 기본적으로 하나만 제공을 했었는데 이번에 캐스타 베이스 비주얼라이저에서는 여기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커서가 2개가 디폴트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서 사이에 시간 차이라든지
주파수 이런 것도 이 위쪽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기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두 커서 사이를 좀 더 확대해서 본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커 기능도 제공을 해서 특정 시간이나 이벤트에 마커 표시를 해서 나중에 뭐 윈도우의 즐겨찾기처럼 그 해당 부분을 빠르게 찾아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딕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호의 값을 표시하는 그 진법 레딕스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특정 신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레딕스 클릭하셔서 만약에 바이너리로 변경하고 싶다 하면 또 클릭해서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이번 이 비주얼라이저에서는 단축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특정 신호를 선택해서 바이너리를 바꿀 거면 B, 데시멀로 할 거면 D 이런 식으로 단축키 클릭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또 추가로 여기에 보시면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시그널들 그룹핑하는 것도 지금 옆에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존 대비 비주얼라이저에서는 단축키를 좀 더 많은 기능들에 지정을 해 놔서 단축키로도 분석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그널 서치 기능입니다. 모델심에서도 이 시그널 서치 기능은 특정 그 시뮬레이션 결과나 시간 축에서 내가 특정 값을 빠르게 탐색하고 좀 분석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제공을 했었는데 이 비주얼라이저에서도 퀘스타 베이스 비주얼라이저에서도 동일하게 그 기능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 이벤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이벤트를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사용자가 이제 탐색한 서치한 그 시그널이 에다가 이렇게 아래 맨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들이 한 번에 표시가 돼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특정 값이 몇 번째 발생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디버깅 과정이 많이 향상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그리드 표시할 때 타임 세팅 부분에 이제 그리드 표시를 어느 구간 내에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시간 내에서 결과를 에서 이제 그리드 표시할 건지 아니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서가 두 개가 디폴트로 제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커서 내에서만 이제 그리드 표시해서 진행할 건지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좀 디버깅 과정에서 많이 향상됐다, 개선됐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익스프레션, 신호간 연산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특정 조건이나 연산식을 정의해서 이 파생된 신호를 생성하고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조건의 검증이나 아니면 뭐 특정 데이터 변화를 좀 빠르고 쉽게 분석할 할 때 이제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제 빌더를 띄워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도 빌더를 띄워서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빌더가 좀 기존보다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연산을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추가로 뭐 엔드나 오어 같은 좀 단순 연산의 경우에는 이 빌더를 굳이 띄우지 않고도 위에 보시면은 유너리 익스프레션이라든지 바이너리 익스프레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서 단순히 클릭만으로도 빠르게 이렇게 디버깅 과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향상된 기능의 마지막으로 코드 커버리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사용자가 설계된 HTML 코드의 그 검증 품질을 확인하는 하기 위해서 이 진행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보시면은 지금 UI가 기존 대비 많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서머리 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았었는데 현재 비주얼라이저에서는 이렇게 서머리 창도 제공이 돼서 그 커버리지의 전체 결과를 이렇게 파이 그래프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커버리지 타입별로도 막대 그래프로도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과를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커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분들이 문서화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런 UI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문서화를 직관적으로 하실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존엔 없던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버깅 환경이 많이 개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기능들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좀 추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보여드리면, 먼저 서치 디자인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이 서치 디자인 윈도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분석할 디자인을 사용자가 바로 찾아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디자인의 특정 타입만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브젝트 타입 쪽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저런 창이 띄어져서 저기서 찾고자 하는 타입만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디자인에서 그 설정된 타입으로만 설계된 디자인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렇게 필터링이 가능해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이제 서치 파일 윈도우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는 설계된 모든 파일 내에서 특정 텍스트를 이제 서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뭐 필요한 신호라든지 키워드를 좀 더 빠르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코드 분석이나 아니면 뭐 디버깅 과정이 많이 해서 수월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메트릭 서치인데요. 이거는 앞서 제가 향상된 기능에서 말씀드렸던 서치 시그널 서치 기능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특정 시그널을 이제 검색을 했을 때, 특정 오브젝트를 검색했을 때 바이오메트릭 서치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저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하이라이트가, 그 부분에 하이라이트 표시가 돼서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이미지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대해 놔서 지금 하나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 결과를 만약에 풀로 봤을 때에는 그 특정 오브젝트에 모두 다 하이라이트가 표시가 돼서 어디서 뭐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드라이버 리시버 트레이싱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특정 신호가 어디에서 드라이버 리시버 됐는지, 즉 어디서 생성되고 전달됐는지 이런 것도 사용자가 빠르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웨이브폼 창에서 소스 코드 창으로 바로바로 트레이싱이 가능해서 좀 더 디버깅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가된 기능의 마지막으로 FSM 기능과 로직폰 기능입니다. 그래서 FSM 기능은 이제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었는데, 이 FSM 기능을 통해서 오른쪽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FSM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소스 코드, 웨이브 창까지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상태 처리 과정에 대한 디버깅이 좀 한층 개선되었다, 수월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사용자가 설계된 FSM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저 빨간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그 해당 FSM 다이어그램이 자동으로 띄워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스테이트라든지 트랜지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FS를 보면은 그 아래에 빨간 네모 표시된 것처럼 그 트랜지션이 아이디로, 넘버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때 테이블 표, FSM 테이블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제 스테이트라든지 트랜지션 이런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스테이 스테이트가 이동할 때 트랜지션 아이디는 넘버는 몇 번인지, 또 그때 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이런 것도 저렇게 테이블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SM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도 앞서 마찬가지로 그 사용자가 문서 작업을 할 때 저렇게 이런 라든지 트랜지션을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서 진행을 하지 않고 저 FSM 다이어그램을 뭐 캡처해서 사용한다든지 FSM 테이블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문서화 작업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로지콘인데, 이 로지콘은 원래 이제 신호의 물리적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데이터 플로우라는 창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로지콘 창에서는 뭐 먹스라든지 인버터 이런 형태들이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호 흐름에 따라서 또 시뮬레이션 타임에 따라 결과값도 확인이 가능해서 이 로지콘을 사용해서 좀 더 그런
물리적 연결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캐스타 베이스 소개랑 그리고 모델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캐스타 베이스에서 향상된 기능과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